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얼마 전에 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세간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적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적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한인 2, 3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법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름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 홍준표 의원의 이름을 따 이른바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법입니다. 2005년도에 탄생이 되게 됐는데요. 핵심 내용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 3월 31일이 되는 해에까지 국적 이탈 신고 여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칫 잘못해서 이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가는 속인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자녀의 국적도 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출생지에 따라서 이제 국적이 결정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중 국적이나 복수 국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천적 복수 국적제란 말 그대로 태어남과 동시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분인데 이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인 한국 국적과 또 출생지인 미국 국적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이중 국적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국적 부여의 자동성과 강제성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치 않아도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한국인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는 이제 이중 국적이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 개정 전과 후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여쭤볼까요? 네, 홍준표법의 문제점은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까지도 국적 이탈 신고 제한 기간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고 완전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재외동포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복수국적이 있으면 공직이나 군대에 가는 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승진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국 군대에 가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는 이제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고요. 홍준표법 이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 22세가 되는 되는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법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나이나 이런 시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안이 생겼잖아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누굴 위해서 생긴 겁니까? 네, 군대 입대가 임박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불을 좀 지폈습니다. 당시에도 원정 출산 등으로 이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앞서서도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만약에 이중 국적을 갖게 되면 미국에서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법 앞의 무지가 잘못은 아닌데 잘 몰라서 혹은 이 기한을 놓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이 국적법 개정안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 모르고 이렇게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헌법소원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재외동포들은 홍준표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네.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제 홍준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2006년에 결정할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9분이 이제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반면에 2015년 결정에서 최근의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에 5명만 합헌이라고
판단을 해서 분위기가 좀 변화되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하폰의 숫자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 국민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네. 경우에는 징집 대상이 될 거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체류 방법이나 기한에 제한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홍준표법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네.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징집 대상이 되시려면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례들은 못하는 사례들은 모두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신 경우들이고요. 홍준표법의 문제 부분과는 조금 차원은 다른 논의입니다. 다만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의 경우는 외국에서 만약 출생해서 계속 생활한 경우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는 자동으로 병역법상 병역이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만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병역이 면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 38세가 되는 해부터는 한국에 들어오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시거나 또는 영리활동 같은 걸 하시면 이제 국외 여행 허가라는 그 사실상 병역 연기 그게 취소가 돼버리고요. 징집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정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김 기자, 재외 국민들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네, 재외 국민들은 국적 유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보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현재는 국적 포기 여부를 18세가 되는 해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적 상실제로 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들은 따로 없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해자들 사실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되신 출생 신고하는 줄도 몰랐던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이고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입법기관인 국회나 해당 부처에서도 목소리나 움직임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종걸 의원이 현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체 신고 기한을 놓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안을 좀 마련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심의위원회라거나 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자칫 잘못해서 기한을 놓쳤거나 몰라서 뭐 이를 놓쳐버린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법안이 개정 대상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답보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역시나 법무부가 주무부처인데요. 이 현행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요. 개정 전에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결과가 9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뭐 충분한 논의도 사실상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국적법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와서야 좀 조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실제로 뭐 선의의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만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복수국적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